두 번째, 테슬라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죠. 테슬라 킬러. 테슬라 킬러가 무엇이냐?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. 테슬라는 차를 너무 못 만든다. 물론 차 회사로 보면 그래요. 테슬라는 차를 못 만들어요. 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, 테슬라는 AI 회사이고 전기차 회사이고 그 기술력을 봐야 되는데,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보자면 단차도 잘 안 맞고 여기저기 잘 떨어지고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작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들 중 하나가 BMW, 벤츠, 아우디, 볼kswagen, GM, 토요타, 이런 역사 깊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못 만들어서 안 만들겠냐, 그냥 안 만든 거다.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시장을 열은 거는 인정을 하나,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렸으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만들기 시작할 거고, 다른 이미 역사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이 다른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테슬라는 죽을 것이다. 그 얘기가 가장 많았고, 작년 2019년에 실제로 사람들이 테슬라 킬러라고 부르는 모델들이 몇 개가 출시가 됐어요. 그 모델은 여러 개가 있는데, 일단 대표적인 모델을 말씀드리면 아우디 e-tron이 있었고, 닛산의 리프 새 모델이 있었고, 제규어의 아이페이스가 있었고요. 그 복스웨건의 이 골프, 얘를 빼놓을 수 없죠. 포르쉐, 타이칸. 작년에 전기차만 제 기억에는 20대 이상의 모델이 나왔어요. 근데 다른 애들은 뭐 쳐다볼 것도 없고, 대표적으로 테슬라 킬러라고 굉장한 기대를 받고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테슬라를 죽일 거라고 했던 이 모델들이 딱 나오니까 오히려 테슬라 주식이 팍팍팍 뛰기 시작했어요. 그 이유는 성능이나 안전성이나 이 모든 면에서 전기차만 두고 봤을 때 이 5가지의 모델들은 테슬라 모델 S와 비슷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. 근데 문제는 2002년 모델 S와 비슷하다. 이 전기차의 기술, 이 배터리의 기술, 적어도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역사 깊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10년 정도 뒤쳐져 있다. 테슬라한테. 실제로 전문가들이 내린 평가예요. 그리고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. 얘네가 나오면 테슬라가 죽을 줄 알았는데, 막상 얘네가 나와보니 오히려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, 얼마나 대단한 회사구나, 누구한테도 뒤처질 일이 없겠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증명해준 계기가 된 거죠. 그때부터 테슬라의 주식은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. 제가 작년에 또 한 번 테슬라의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때가 언제냐? 11월. 그때가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?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?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출시합니다. 출시는 아니죠. 발표를 했죠. 저는 그 트럭을 딱 봤을 때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. 테슬라는 더 커지겠다.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. 단순히 새로운 특이한 모양의 트럭을 만들어내서 그건 아니에요. 솔직히 그렇게 이쁜 디자인은 아니에요. 막 세모나게 생겼잖아, 차가. 천장도 뾰족하고. 그러면 이 트럭의 어떤 면이 저로 하여금 테슬라 주식을 또 많이 더 추가 구매하게 되었는가? 여러분 혹시 아세요? 사이버 트럭의 가장 큰 차별화가 뭔지? 다른 자동차들과? 전기 트럭이라는 것도 크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더 큰 차별이 있어요. 사이버 트럭이 좀 존재하는 트럭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프레임이 없다. 사이버 트럭이 왜 세분하게 만들어진지 아세요? 사이버 트럭은 프레임이 없어요. 차를 조금만 차가 좀 친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레임이에요. 그게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. 굉장히 사람으로 치면 뼈죠, 뼈대. 일단 자동차에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 범퍼를 끼우고 문짝을 끼우고 이렇게 쇠를 프레임 위에 덮어 씌우면서 자동차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사고 차량 같은 거 우리가 중고차로 구매를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조그만 사고가 났던 거는 괜찮지만 이 프레임에 데미지가 갔던 차는 사면 안 된다. 그 실제로 프레임에 데미지가 가면 폐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폐차가 되지 않더라도 중고차 가격이 완전히 떨어져요. 거의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요.
그 이유는 프레임이 한번 고장나면 거기 그 같은 부분이 또 부서질 위험이 있고 그런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. 그 겉에 우리가 흔히 보는 단단해 보이는 쇠 면들은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. 왜냐면 그 부분까지 강하면 자동차가 어디에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사람이 받게 돼요. 그래서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흡수해주자 이 겉에 범퍼나 문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찌그러져요. 걔네들은 힘이 없어. 걔네들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지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이 아니에요. 사실상 사람을 충격으로부터 그리고 차가 찌그러져서 사람을 찌르거나 사람을 뭉개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그 바디가 아니라 프레임이에요. 뼈대예요. 근데 사이버 트럭은 그 뼈대가 없어요.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? 그 뼈대가 없이 뼈대가 있는 차들보다 더 단단하게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만들어낸 게 사이버 트럭이에요. 이 테슬라는 참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느낀 게 앨런 머스크는 지금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테슬라 하나인 것 뿐이지 굉장히 회사가 많아요. 스페이스X도 있고 솔러 파워를 하는 솔러시티도 있고 테슬라도 갖고 있고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 앨런 머스크가 꾸고 있는 또 다른 꿈 있죠. 차를 지하 터널로 다니게 한다. 그래서 차 막히는 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. 그 보링이라는 회사를 또 갖고 있어요. 그리고 뉴러링크라는 회사도 갖고 있어요. 그거는 사람 머리에 칩을 달아서 AI와 사람을 하나로 만들겠다. 앨런 머스크는 항상 얘기해요. 나는 AI를 좋아하지 않는다. 나는 AI를 무서워한다. 그래서 난 그 AI한테 지지 않기 위해 AI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도 기술이 발전하면 나중에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잖아요.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. 앨런 머스크는 실제로 그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뉴러링크를 만들겠다. 우리 뇌가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. 우리 뇌에다가 조그만 칩을 달아줌으로써 AI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뇌가 할 수 있게끔 부스트를 시켜주는 거죠. 그 발상만 해도 이 사람 진짜 또라이 아니야 싶은데 실제로 지금 어느 부분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어요. 실제 연구가 계속 되고 있고 이런 많은 회사들을 갖고 있고 그 회사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을 다 만들고 있는 정말 모든 회사 하나하나가 발명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정도로 앨런 머스크의 별명 이 시대의 에디슨이라는 별명이 어울리게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기술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갖다 쓰고 있어요. 어차피 같은 오너니까.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프레임 없이도 사람을 충분히 보호할 만큼 강력한 바디, 이 재질이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만들 때 쓰는 재질과 같은 재질이에요. 그냥 로켓 회사에서 이거 대기권을 지나갈 만큼 단단한데 이걸로 차를 만들면 프레임 필요 없겠는데 이거 좀 갖다 쓰자. 갖고 온 거예요. 그냥 다른 기업에서 다른 목적 때문에 연구하는 기술이나 그 재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필요한 데다 갖다 껴맞출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얼마나 큰 어드밴티지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 사이버 트럭을 만든 그 디자인과 그 재질, 재료 걔네들만 딱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우주선이야.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그 공사할 때 쓰는 벽 때려 부시는 그 망치를 갖고 와서 이 테슬라 트럭을 두들겨 팼는데 흠집 하나 안 났어요. 진짜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고 기스도 안 나고 기스는 났을 수 있겠다. 카메라에 안 잡혔을 뿐이지. 어쨌든 굉장히 단단했어요. 그 망치로 문짝을 팍 때리는데 들어가지가 않아 문짝이. 아니 굳이 우주선에 쓰는 그 재질 그거 뭐 페인트 그 도색도 안 돼가지고 색깔 입히기도 힘들다는데 그러면 뭐 검은색이나 뭐 은색이나 그 색만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굳이 그 재질 갖다가 차를 만들어야 되나? 지금도 프레임 있는 차들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지금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디자인도 이쁜 이 프레임 있는 차를 타면 되지 왜 굳이 프레임 없는 차를 왜 굳이 만들어야 되는데? 이 어떤 나라에도 자동차가 다니는 이 도로의 사이즈는 비슷해요. 물론 어떤 나라에 따라서 조금 더 넓은 나라가 있고 조금 더 작은 나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해요. 그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.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. 그래서 차들은 그 도로의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차를 무작정 옆으로 넓힐 수가 없어요. 길이는
어느 정도는 뭐 파킹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길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이 옆에 넓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한 차를 원하고 점점 더 넓은 차를 원하고 점점 더 공간이 많은 거를 원해요. 근데 지금 차들은 그 도로에 맞춰서 만들려다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 공간을 넓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그 한정된 크기 안에서 그 안에 사람이 타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넓히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. 왜냐면 지금 이 도로의 사이즈는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바뀌지가 않았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그 오랫동안 똑같았던 그 넓이 폭에 맞춰서 차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인테리어 공간을 넓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. 그래서 그 손가락 한마디를 넓히기 위해서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. 그걸 연구해내기 위해서. 이거는 좀 테슬라랑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걸 가장 잘하는 게 한국 차들이에요.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인테리어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차들이 최고예요. 어쨌든 근데 프레임은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요. 굉장히 두껍고 위아래 양옆 앞에 뒤 사방에 있기 때문에 걔네가 차지하는 공간은 꽤 커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범퍼도 붙여야 되고 문짝도 달아야 되고 철판도 갖다 껴야 되고 사람 몸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뼈 위에다가 살도 붙여야 되고 핏줄도 넣어야 되고 근육도 넣어야 되고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. 그만큼 공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 사이버 트럭은 프레임이 없어. 안에가 엄청나게 넓어요.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그 프레임의 공간만큼을 탔을 때 인테리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. 어마어마한 거예요. 저는 그 기술력만 갖다 팔아도 테슬라는 대박 날 것 같아요. 이 회사에서 저 회사에서 토요타건 BMW가 자동차 회사에서 제 생각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테슬라 트럭이 지금 실제로 규정이 걸리는 몇 가지들이 있어서 예약은 받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뭐 제 날짜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상장이 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 프레임이 없는 차들이 그게 전기차가 됐건 내연기관의 차가 됐건 상관없이 이 프레임이 없는 차들은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.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.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고 저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 기술력만 갖다 팔아도 테슬라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사이버트럭을 딱 봤을 때 테슬라는 내가 가장 오래 들고 갈 주식이다 마음 먹었어요.